안녕하세요. 썰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수원에 거주 중인 3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한 3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썰TV 사연을 들으며 제 이야기도 어딘가에 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지금은 남편이든 전 남편이든 같이 욕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끝난 사이지만 괴로운 마음은 평생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 정도 연애한 뒤 결혼했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우리가 모은 돈과 양가 집안에서 반반씩 부담했었어요. 돈으로 식사를 올리고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1년간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다 뜻밖의 일로 하늘의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멀쩡하던 친정아빠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 슬픔에 저와 엄마는 한동안 슬픔 속에서 말할 수 없었죠. 허망하게 아빠를 떠나보낸 것도 슬프지만 혼자 남은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더 미워졌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그러지 말고 뭐라도 좀 먹자. 내가 엄마에게 주려고 살았어. 아이고, 뭐하러, 입맛이 없다니까. 입맛 없어도 먹어야 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엄마? 이러다 정말 쓰러질 거야? 그럼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내 아빠는 그렇게 떠나게 되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뭐 해야 되니? 엄마, 산 사람은 살아야 해.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아빠는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이런 것이 아빠가 바라는 것 아닐 텐데. 그리고 나에게는 이제 엄마밖에 없어. 이러다 엄마까지 나쁘게 되면 나 정말 못 살아. 남편 일은 엄마에게 충분히 이해돼. 하지만 나도 아빠를 잃어버렸어. 엄마처럼 똑같이 어렵고 괴롭다고는 하지만 마냥 슬프게만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 이제 그만 아빠를 보내주자.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이쯤에서 그만하자. 그것이 엄마를 위한 것이야. 평소 인꼬부부란 말을 자주 들으셨던 부모님은 두 분 사이가 워낙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못 견딜 만큼 슬퍼하셨어요. 진작에 아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면서요. 엄마 탓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아무리 위로해도 엄마는 스스로를 탓하며 아빠를 잃은 슬픔에 시름을 전폐하셨어. 어느덧 아빠를 보낸 지 50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엄마는 슬픔에 빠져 계셨어요. 이러다 엄마까지 잘못될까 봐 걱정도 했어. 어디 갔다 와서 저녁도 안 차리고. 배가 고파요. 빨리 밥을 차려주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밥을 혼자 차려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남편을 보면서 말이 없네요. 집에서 가사를 맡은 여자가 밥을 차려줘야지. 밖에서 일한 후에 집에서도 일을 해야 한다니 무슨 얘긴가요?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면 되는데요. 아니, 또 처갓집에 다녀온 것 같네요. 정말 매일 출석부를 찍으시네요. 그래서 저녁도 안 차렸겠지요. 괜히 다녀온 줄 알았어요. 아빠요. 걱정돼서 다녀왔어요. 아빠는 돌아가신 뒤에도 밥을 잘 안 챙겨 드시고 허전한 날에 누워 계실 때 걱정돼요. 정말 우려스럽게 생긴다고요. 아, 당신은 우리 엄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고 싶어 하시죠? 번호를 물어보지 말아 주세요. 사위가 맞나요? 누가 보면 일 한 번도 관심 없는 줄 알겠네요. 걱정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벌써 3달이 다 되어 가는데 대체 언제까지 그러시려나 몰라요. 누가 인꼬부부 아니랄까 봐 그만큼 각별했고 서로 많이 의지했으니 허전해서 그러신 거예요. 서로 보낸 시간이 많은데 그 빈자리가 얼마나 실감나겠어요. 만약 어머님이 그랬다면 나한테 자주 들여다보라고 들들 볶을 거면서 이러니 사회다 필요 없지 걱정하는 척이라도 좀 해봐라 그러지 말고 당신이 전화 좀 해주세요. 맨날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요. 한 번씩 들여다보고 전화해주는 게 좋겠지? 아마 그런 걸 좋아하실 거예요. 내가 놀거나 일하느라 정말 바빠 죽겠는데 전화는 또 전화. 그러기에 그런 걸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몰라.
단지 5분 정도 짧게 통화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몰라. 밥인 사람한테 여러 가지 다 부탁하고 막다 해. 얼른 밥이라도 차려주세요. 제가 엄마 때문에 매일 속이 타요. 남편은 다른 남자처럼 태평하기만 했어. 대체 언제까지 슬픔에 빠져 있을 거냐고. 그걸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편인가 봐요. 처음에는 한두 번 걱정해 주더니 길어지니까 귀찮아 하네요. 저는 아무래도 엄마가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닐까 생각해요. 걱정하여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게 무슨 우울증이냐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얄밉기도 하고 괜스레 서운해서 집안일을 소홀히 다뤘습니다. 온 정신과 마음을 엄마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엄마들을 챙겨 친정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울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불도 다 끈 상태였어요.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야? 불도 안 켜고 왜 여기서 울고 있어요? 아니, 글쎄요. 방에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형광등이 나갔나 싶어서 검사하러 가야겠는데 그러다가 아빠 생각이 나더라. 아빠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발견하고 미리 갈아놓았을 텐데 이제는 남자가 집에 없어서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문득 서러워서 창밖으로 눈물이 흐르는 어머니를 보았는데 아이스, 형광등 하나 교체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것인가. 못하겠으면 내게 전화하라. 그럼 일찍 와서 해줬을 텐데 라고 말했다. 내가 갈게. 그리고 손봐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아까 손봐야 할 일이 많다고 했잖아. 싱크대 서랍장도 맞게 안 닫히고 세탁기도 뭔가 이상해 보이고. 그렇다면 어머니가 말했다. 멀쩡한 거 갑자기 왜 그러는지 알았어. 한번 살펴봐 줄게. 저희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아버지께서 힘들어 하실까봐 그것들을 미리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싱크대와 서랍장은 대충 나사 조이기만 하면 고쳐질 것 같은데 고장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어디에 딛다 두셨는지도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세탁기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것도 아니었는데 물 배출이 이상해졌고 소음도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제게 말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더 망가지게 하지 말고 전문가를 불러서 고쳐야겠다. 아무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네요. 아빠가 어디서 공부하는지 아빠가 알고 있나 글쎄. 알 텐데 말야 창고에 있을지도 몰라. 엄마가 찾아볼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찾을게. 엄마는 쉬면서 음식 먹고 있으니까 죽을 데워서 가져다 드릴게요. 홀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공구함이 어디 있는지 여기저기 찾아보았는데 아빠의 흔적들이 가득한 것을 보니 괜히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집에는 아빠의 흔적이 이렇게 많다니 엄마가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있던 일을 털어놓으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지. 와서 좀 도와줘.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엄마랑 내보다는 자기가 훨씬 낫다고. 그래도 남자라서 그렇다고 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못하면 줄도 좀 늘려주고 세탁기도 확인해 주실래요? 그런 것들은 그냥 누군가 불러서 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나도 술이 없어도 괜찮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죠? 아이쿠, 진짜 이러는구나. 집에 남자가 있긴 한데 당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당신 장모예요. 나이든 장모가 홀로 집에서 그러고 있으면 마땅히 대해주어야 할 필요성조차 느껴지지 않나요? 자주 엿보는 건 바란 적도 없고 이럴 땐 한 번만이라도 도와주면 좋겠죠. 제 속이 말적이라 남편이 안 해주기만 하니까 진짜 서운하단 말이에요. 너무 심하다 싶어서 참다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조금 찔렸는지 알았다. 그렇게 주말에 남편과 함께 친정집에 갔고 남편이 이것저것 둘러보며 드릴로 서랍장을 분해하고 정리도 해주었다. 그리고 세탁기도 살펴보니 뭔가 막힌 것 같아서 뚫어주었더니 손을 대니까 신기하게 잘 작동했다. 아이고, 희서가 바빠서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역시 집에는 남자가 있어야 하나 봐.
자네가 손을 대니까 금방 멀쩡해지네. 그래서 말야, 내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뭐하러 사람을 부르는 거냐, 우리 집에? 당신이 있는데 엄마와 나는 잘 지낸다고 칭찬해 주신 덕분에 은근히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더 꼼꼼하게 집을 살피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함께 식사하면서 남편이 갑자기 친정 엄마를 모시자고 제안했어요. 정말 뜻밖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말해주셔서 조금 의외했어요. 당신과 함께 살게요 라는 게 난 무척 좋은데 그냥 내가 당신과 함께 살기만 하는 건데 뭐. 장모님을 챙기는 일은 당신이 잘 할 것 같아요. 그건 그렇지만 오늘 가다 보니 혼자 계시면 외로울 것 같더라고 하고 집은 너무 커서 더구나 남자가 함께 있어야죠. 이렇게 생각해 본 게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집을 정리하고 함께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여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안 그래도 엄마가 혼자 있는 거 마음이 쓰였거든. 내가 없을 때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같이 살면 엄마의 기분도 한결 좋아질 거야.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친정엄마를 걱정해서 같이 살자고 하니까 참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친정으로 이사했습니다. 처분한 돈으로 남편이 차를 바꿨어요. 그것도 외제차로요. 제 생각에는 탈만한 차인데 이런저런 트릭을 써서 바꾸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제게 기분이 좋다 하고 바꾸라고 했어요. 엄마와 함께 사는 남편에게 그저 고매워서요. 이제 더 이상 엄마도 외롭지 않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큰 착각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바로 남편 놈의 왕노릇이 시작된 것이었죠. 뭐야, 집에 아무도 없어 당신이 왔어. 아이고 벌써 저녁이네. 피곤해서 깜빡 잠들었더니 당신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아주 팔자가 좋네. 고생해서 일하고 온 남편을 버섯발로 맞이해주지 못할 뿐더러 늘어져서 낮잠을 자. 장모님은 엄마도 주무시려 하신다가 피곤하다고 하시더니 제법 오래 주무시네. 아이고 참 팔자가 좋네. 밖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팔자 좋게 노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쉬는 법을 모르고 이러고 있나이다. 나는 누구인가? 집의 유일한 남자 가장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밖에서 고생 많았네요.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최대한 대접해 주어야죠. 장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한 사람뿐인 가족이 일하러 왔는데 이런 대접 받으려고 개고생하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자괴감이 들어요. 왜 그러죠? 저번부터 퇴근하면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어린 아이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러려고 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투정이 심한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팔자 좋게 노는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바깥에서 일하는 건데요. 돈을 벌어 들여야 하고 집안에는 남자가 있어야 한다고 할 때는 언제나 그렇지 않다. 심지어 옛날에는 남자를 하늘로 섬겼었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해야 맞지. 자네 왔니? 큰 소리로 부르니까 대략 들었네. 일하느라 많이 피곤하니 얼른 들어가서 쉬어. 너는 얼른 저녁 차리는 준비를 하고 잠자리로 가야겠다. 점점 큰 소리가 날 것 같으니까 방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나와서 상황을 마무리하셨어요. 뭐, 예쁘다고 편들어주냐고 뭐라고 했지만 엄마는 그저 참으라고 하셨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게 이해하자고 해서 엄마 때문에 참았다. 가만히 보면 볼수록 저는 은근히 엄마를 부려먹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엄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을 때 씻고 나온 남편이 소파에 앉아 즉석에서 부탁을 했어요. 정원님, 물 한 잔만 주세요. 엄마는 놀랐는데 그러자 남편이요. 물래 얼음 띄어서 시원하게 한 잔이라고 했어요. 엄마가 아니라 남편에게 요구해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당신이 가서 마시면 되지. 난이 집안의 유일한 남자야. 밖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 부탁도 못해라고 했어요. 엄마는 화를 냈고 그놈의 남자. 밖에서 일한다고 요새 떠니. 아유, 됐어. 그만두래.
별것도 아닌 거로 싸우기는 그냥 내가 이랬어요. 떠주면 되지. 그거 뭐 힘들다고. 엄마가 왜 떠주는 거야? 그냥 내버려둬. 내가 따올게. 우리 부부가 또 싸울 것 같으니까 엄마가 눈치를 보시며 물을 떠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됐다고 제가 물을 가져왔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을 쳐다보며 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고 다리를 벌리고 앉아 TV를 보더군요. 얄미운 건 엄마가 한창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재미없다며 마음대로 채널을 돌려버리길래 뭐냐. 진짜 왜 그러는 거지? 슬슬 한계점에 다다르려 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꼭지 돌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간만에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주말에 외출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쉬는 남편에게 쉬세요 당부했죠. 엄마 좀 잘 챙겨달라고 들었더니 많은 둥하길래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니까 알아서 하겠다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한 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창들과 저녁을 먹은 뒤 집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엄마가 안 보이더군요.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왔어. 엄마는 남편의 말에 나는 곧장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엄마가 바지를 걷어올리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니 엄마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몸도 안 좋은데 화장실이 더럽다고 해서 청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인간이 진짜 쥐라도 하겠죠. 누군가가 청소해야 한다고 하는 거라면. 이렇게 되면 사방이 누가 뭘 할 줄 아는데 집안일을 하는 여자들보다 꼼꼼하겠냐. 엄마가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잘 챙겨 먹었는지 문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둘이 뭘 먹었는지 살펴보니 세상에 설거지통에 설거지 거리들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식탁을 보니 뭐 이것저것 해먹은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황급히 제게 와서 말했어요. 화장실 청소 다 끝내면 설거지를 할 거니까 그냥 아니, 대체 뭘 해먹은 거야? 내가 저녁에 먹을 국을 끓여 놨잖아. 그거랑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서 먹으면 되지. 설마 엄마 요리했어? 그럼 내가 했었네. 서방이 뭘 할 줄 아나. 그냥 맛있는 것 좀 먹고 싶다고 해서 오랜만에 솜씨 좀 발휘해봤어요. 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너 상전이냐고. 그 순간 나는 제 마음이 확 바뀌어서 남편에게 가서 텔레비전을 껐다. 뭐야? TV 보고 있는데 왜 껐어? 나랑 얘기 좀 해. 너 우리 엄마한테 화장실이 더러워서 청소하라고 시켰느냐? 더럽다고 그러니까 청소 좀 하라고 했는데 왜? 기가 막혀. 그럼 저녁도 다시 차리라고 했어. 나가 국 끓여놓고 반찬 준비해놨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힘든 엄마한테 밥 차리라고 했냐고? 그래, 그게 뭐야? 내가 부탁한 거 아니었어? 평소에는 나가 항상 집에 있으니까 내가 엄마에게 버릇없이 굴더라도 내 선에서 잘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모임이고 오랜만에 하는 외출이라 엄마 좀 잘 챙겨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엄마를 부려 먹을 수 있니? 내가 한들 모자를 쓰게. 다 늙은 장모님을 부려먹고 너는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고 싶어? 그러면 안 돼요. 장모님 말처럼 내가 뭘 할 줄 알아야지. 남자가 모양 빠지게 화장실 청소하고 밥을 차려야겠어요. 장모님도 있고 너도 있는데. 맞다. 장모님, 아까 드린 셔츠 손빨래 다 하셨어요. 그거 다림질 해 놓으세요. 내일 입어야 하니까. 셔츠 손빨래까지 시켰어? 너 진짜 미쳤구나. 제 남편에게 할 수 없는 말이 없네. 말이 차가워서 하기 싫어해. 아이고, 아들들도 그래. 나 때문에 싸울 건 없어. 그만해. 괜찮으니까.
엄마가 계속 감싸고 말하기 때문에 인간이 날뛰는 게 아니야? 넌 손도 없고 발도 없고 툭하면 집안 유일한 남자인 거 있지.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긴 하는데 조용히 좀 해. 너 이게 병이야? 내가 왕이냐? 엄마와 나한테 왕대접을 받고 싶어? 내가 엄마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면서 어떻게 엄마를 시켜 먹을 수 있어? 내 엄마한테 그래도 너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마 나보다 더 화를 내서 난리 부리고 떨 거야. 내 엄마니까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말하고 있는 거지. 엄마, 아주 남편을 우습게 하는 거야? 장모님, 딸의 교육을 다시 시켜야겠어요. 남편을 무시하다 보니 정이 붙이고 살 수가 있을까?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지? 정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니 이혼하면 되겠네. 그래, 이혼해. 너처럼 이기적이고 못된 놈 진절머리가 나, 그만해. 너 이럴 거면 다 나가. 내가 이런 걸 보자고 같이 산 줄이야. 이럴 거면 그냥 혼자 살다 죽을 걸 그랬어. 아이고, 이럴 때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걸 안 보고 살 텐데. 음아가 감정이 상해도 상스러운 우리는 엄마 앞에서 이웃 이야기까지 들먹이며 싸웠어요. 그러자 엄마가 혼을 내시고 통곡하며 슬피 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말할 수 없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쉬었고 남편은 짜증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가 외박했어요. 제가 꼴보기 싫어서 전화 한 통도 안 했어요. 들어오거나 말거나 내버려 뒀습니다. 제게는 남편보다 엄마가 더 중요했어요. 엄마의 기분을 살피고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줘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죠. 그리고 다음날 기분 전환을 위해 엄마랑 아침을 함께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소리가 들렸을 때 엄마가 발신자를 확인한 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하다가 방에서 나와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뭐 해요? 하고 갑자기 안방에 들어가는 이유를 계속 물어봐도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방에서 가방을 들고 나오더군요. 저기 나 좀 나갔다 올게. 지금 아침에 어디에 가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건 또 뭐예요? 라고 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누군가를 만날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딸들은 대개 엄마의 인맥을 알아요. 하지만 이 시간에 만날 사람이 없는데 대체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이상해했어요. 특히나 엄마가 들고 있는 큰 가방이 신경 쓰였는데요. 왜냐하면 그 가방은 남편이 출장 갈 때 들고 가는 가방이었거든요. 무언가 이상해서 손에 든 가방을 휙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열어서 확인해보니 역시나 남편 옷과 속옷이 들어있었어요. 엄마, 이거 뭐야? 아까 전화했어 하다 엄마 보고 갈아입어서 옷을 갖다 달래.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까 갖다 줘야지. 오늘 어디 출장 가야 한다던데 비가 와서 가져가면 되지. 누가 그랬었더라? 가져오라 했잖아. 아유, 또 왜 그러니 그냥 가져다 주면 되는데. 어제 너랑 그렇게 싸웠는데 들어올 면모가 없어서 그런 거야? 면목이 없기는 내가 그 인간을 몰라. 엄마, 그러지 말고 앉아서 먼저 먹고 있어. 내가 가져다 줄게. 엄마는 우리가 또 싸울까봐 안절부절 못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겨우 화를 참았는데 아침부터 뚜껑을 열리게 하는 남편을 참을 수 없었어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엄마한테 회사 앞까지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나이든 엄마가 버스를 타서 그 먼 회사까지 언제 가냐고요? 거기다 아침부터 기가 차다 못해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회사로 찾아갔어요. 회사 로비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찾는데 어디선가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어 살펴봤어요. 그러던 중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웃으며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회사 동료인지 뭔지 이유 있게 다정하게 웃는 것 같아서 이상해서 조심스럽게 남편 뒤를 따라갔어요.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제가 서둘러 계단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어요. 자네, 언제 온 거니? 좀 끝나가 보이는데
라고 물었더니 다른 사람은 이젠 나이도 들었는지 몸펴기도 바쁘고 빠른 건 못해. 노인이 되었으니 그런 거지 뭐. 그러면 근처 카페에서 기다릴까? 나는 시원한 커피 마시고 싶은데. 아이고, 우리 공주님, 커피 마시고 싶어? 라고 대답했었어요. 알겠어. 그럼 빨리 가자.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를 잔뜩 사줄게. 남편은 젊은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며 다정하게 말했고, 이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손이 벌벌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그간 나 모르게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고 절망감이 커졌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돌고 있던 옷가방을 어디에 잃어버릴 정도였다. 그날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난다. 종일 멍하게 있으니까 엄마는 우리가 심각하게 싸운 줄 알고 계속 걱정하셨어요. 방에서 혼자 울다 웃다 했던 것 같다. 생각을 정리한 후 이들 놈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를 부려먹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바람까지 피웠잖아요. 그래서 TV에서만 보던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바로 설명하고 남편한테 사람을 붙였어요. 그리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전화했죠. 그래야 집에 들어온 남편 핸드폰을 몰래 뒤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릇될 때는 언제나 그랬듯이 왜 이러지? 미안해 라고 하면서 화심을 말했습니다. 이전에 화를 내어 미안하게 떨었었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너무했던 것 같아. 어디 매우 멋진 남편에게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막말이나 하고 말이야. 나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확 이혼하고 싶었어. 옛날 같았으면 이혼당하고 쫓겨난다고. 그래야 알겠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해야 되고, 또 그러면 나는 진짜 안 참아. 나는 성격이 좋고 마음이 넓으니까 이렇게 넘어가 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래? 이제 날이 집안의 왕이라 생각하고 깍듯하게 모셔 알겠어. 그래, 알았다니까. 그만 기분 풀고 이거 마셔. 귀하다는 담근주야. 안주도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해놨으니까. 어디 오늘 얼큰하게 마시고 진한 앙금 다 풀어버리자. 이 모질이 같은 게 살살 달래주면서 꼬시니까. 금세 푼다는 기분으로 즐겁게 술을 마셨다. 나와 몇 번 동거하거나 받고 하는 중에 계속해서 기분이 풀리는 말을 해주니 나는 남편을 보살피는 척하면서 몰래 술과 잔을 뺐다. 어느 정도 마시다 보니 제법 취한 남편은 버텨내지 못하고 식탁에 머리를 박고 잠들었다. 그 모습을 기다려보면서 이게 그런 건가 싶어서 빨리 핸드폰을 뒤졌다. 그랬더니 판도라의 상자가 별개로 없었다. 내연녀와 주고받은 문자가 완전히 남아있었고 둘 사이에 찍은 사진까지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빨리 내 폰으로 옮겼고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혈압이 치솟아 죽을 뻔했다. 갑자기 처가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궁금했는데 늙은 정모 여관이 귀찮다고 그랬는데 처가에 가서 살펴보니 생각이 달라졌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집은 나름 나쁘지 않고 평수도 넓고 현재 부동산 시세가 좋으니 나중에 팔아서 이익을 낼 수도 있고 내가 이전에 얘기했던 데면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몫 챙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지금 사는 집을 처분해서 차를 갈아타고 남은 돈은 제가 갖고 있는 채로 장모 집까지 강타해야겠지. 그러면 자기 와이프는 알게 될 게 없잖아. 그녀는 엄마를 데리고 혼자 잘 살 거니까. 미리 챙겨내 방향으로 굳건해 놓아야 나중에 이혼 문제 없이 깔끔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 공주님은 볼일이나 구경이나 하면서 편히 살 수 있겠지요. 그냥 말이야, 우리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당연하지. 내가 가방에 보고 다 사줄 테니까. 우리 진짜 최고야. 빨리 해야지. 와이프랑 이혼하고 난 다시 널 만나고 싶어. 그 집에 보내는 게 너무 싫어. 난 빨리 이혼하고 싶어. 하지만 담을 시간이 좀 필요해. 그 시간까지 좀 기다려줘. 빨리 이혼해서 당당하게 프로포즈 할 테니까. 문자 내용이 정말 어수선하네. 둘이 싸우고 있는 걸 보면 너무 화가 나. 지금은 방긋 짜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돌아볼 수밖에 없어.
남편 핸드폰에 있는 여러 증거들을 내 폰에 복사했으니까. 흥신소에서 구체적인 증거만 잡아왔던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약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채로 퍼즐의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마자 저는 오랜만에 외모에 특별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간 꾸미지 않아서 그랬지만 마음먹고 나름대로 꾸미니 그 계집보다 더 나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살짝 살이 뺐느니 세련되게 차려입고 남편과 그녀가 일하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무실에 계신 곳으로 들어갔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뭐야, 또 당신이 여기서 뭐 하러 왔어? 화장을 했네. 웃음도. 그게 뭐라고. 당시 회사 갈 때 그냥 가서는 안 되겠죠. 기본 예의를 지키려고 오니까 올 생각을 하고 왔잖아.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인데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데요. 남편은 처음으로 저를 만나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곧 누군가를 의식하며 서둘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흙을 피운 쪽을 향해 남편이 보니 불륜 여자가 놀리고 있더군요. 남편은 저와 함께 안 입고 온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가사로운 웃음을 짓고 다가왔어요. 그리고 사무실 가운데 서서 챙겨온 불륜 증거들을 내밀었어요.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준비해왔는데 바쁘실 텐데 잠시 쉬어 가시겠죠. 이걸 좀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있거든요. 글쎄, 제 남편이 바람을 핍니까? 여기에 증거들이 담겨 있어요. 같이 봐봐요. 어리둥절한 직원들에게 서류를 총 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서류를 받아서 일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쓰레기처럼 버린다고 하며 수근거렸고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빼앗았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회사까지 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가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정해서요. 아무래도 단단히 오해하신 모양이지만 잘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있는 총을 이리 주세요. 진짜 아니라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를 그 여자를 제 마음에 거치고 있어요. 전체를 요약하자면 이 사람은 아무튼 짐승 이상의 인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속은 셈이에요. 이 사람은 두 얼굴을 지니고 있어요. 예컨대 우리 엄마는 남자를 위해 슬퍼하는데 다른 한편 그 사람은 장모를 파출부 취급했어요. 장모를 위해서 행동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노인과 아픔으로 약하게 된 장모의 돌봄을 이용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는 우리 엄마의 집을 몰래 팔아먹을 계략까지 꾸미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종이 뒷면에 내 언니에게 보낸 문자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 문구는 노인스럽고 귀찮은 장모를 조롱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추잡한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싶었던 재미를 주기 위해 내 언니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여기서 맞추면서 재미를 느끼셨을 거예요.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분은 여러분도 아시는 얼굴 중 한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일하는 곳에서 한 명의 직원인데요. 제 여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만났어요. 제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고 여자친구는 주변을 의심스러운 눈치로 둘러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즐기며 승리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내어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어림없는 일을 저질러버리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비도덕적인 일이죠. 얼굴 팔려고게 같이 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저질러서 이렇게까지 뼈가 아플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언니에게 줄 선물입니다. 상대는 상대로 시집 가겠다고 소송을 걸겠다고 하네요. 이제부터 잘 보세요. 이 봉투를 받은 사람은 그 인간과 바람을 피운 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상간녀에게 천천히 접근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공포에 질려 얼굴로 제게 시선을 돌렸고 이대로는 안 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림없죠. 누가 좋을까요? 제가 만든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뀌면 곤란할 텐데요.
그래서 순발력을 발휘하여 도망쳐려는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어딜 도망가니? 왜 창피해해? 내가 추악한 짓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당할 일이 생겼으니까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겠지. 그래, 그러한 이유로 내가 저질렀던 행위는 살인과도 같은 심각한 일이야. 넌 비판을 받을 자격이 있고 욕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자격도 없다. 만약 가정을 파탄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게 맞아.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그 정도 되지 않았어야 했지만 하지만 여기서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건 너처럼 또 한 마리 짐승이 있어. 그 행간도 너와 같이 날 죽였고 가정을 파탄났어. 손바닥만으로는 너 혼자 바람을 피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해. 모습만으로도 쥐라고 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오피스 와이프도 알아야 한다고. 분명 별도 달도 따라줄 것처럼 꼬셨겠지. 매일 사탕을 톡톡 흘려 나눠줬으니까 혹했겠지. 그런데 너도 나와 같은 여자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내가 불쌍하다고 해서 같은 여자로서 일말의 양심, 죄책감 같은 건 없었니? 어떻게 가지시기를 하면서 나와 내 엄마를 욕보이니? 난 널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저놈이랑 너를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 난 그냥 몇 번 만나준 것밖에 없어요. 이거 내 것이야. 갈 때 가더라도 내가 준비한 소장은 가져가야지. 변호사를 열심히 찾아봐. 그래봐도 소용없겠지만 보시다시피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했거든. 내 여성 친구를 바닥으로 내던졌고 그녀 앞에 소장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이에 그녀는 훌쩍이며 눈물을 훔쳤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빼이면서 쳐다보는 남편에게 다가가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너 차례야. 이혼하자, 여보. 여보, 누구더라? 여보래. 전현이랑 바람 피우는 동안 내가 나를 찢어 죽이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여보라고?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떡해? 내가 먼저 이혼장을 내밀어서 제대로 뒤통수 맞았지. 우리 엄마 집을 팔아서 한탕 챙기려 했잖아. 기분은 어때? 난 내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속에서는 더러우며 비참한 기분이 들었어요. 난 무시무시한 감정을 느꼈죠. 몰래 바람을 피우고 우리를 속인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불거져 왔어요. 당신은 엄마와 나를 손톱에 묻혔던 것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이를 갈고 증거를 어떻게든 갖다 줄 생각이었어요. 비록 한탕 챙기려는 계획은 망가졌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이렇게 나랑 이혼할 거라고.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 정도면 위조로 많이 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당신이 땅까지 물려받은 것까지 빼앗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고 그 후에 자유롭게 연애하거나 결혼하든 자유롭게 해라. 난 너와 저 여자에게 받은 위자료로든 떵떵거리며 살아왔으니 그것이 전부예요. 어디 한번 나도 좋은 남자를 만나보자. 어렸을 때는 남자를 보는 눈이 없어서 너와 같은 사람과 결혼했지만 이제는 아니지. 인생을 제대로 공부했으니 남자를 보는 나도 제대로 되지 않겠니? 저는 이혼장으로 남편의 얼굴을 내리친 후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미리 싸놓은 짐을 밖으로 내놓았어요. 그러자 급하게 온 것인지 산발에 넥타이를 맨 남편이 서 있더군요. 다짜고짜 제 손을 잡고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그래, 물론 내가 죽을 때 위였지.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어요. 당신에게나 장모님께도요. 그런데 이 한 가지만 알아줘요. 나와 그 여자랑 진심이 아니었어요. 둘이 하는 대화, 그것은 전부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좀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돈 많은 남자가 잘 나가니까 그래요. 지금 변명이라고 하며 앉아 있어요. 뭐, 이렇게 성의 없이 여기에 달려오면서 생각한 게 고작 그거예요. 아니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말로는 이혼하고 싶다고 했지만 나와 당신을 끝낼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내가 뭘 하러 그랬을까요?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요.
오늘 예쁘게 꾸민 당신을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그동안 제가 잘못해왔던 것 같아요. 당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다니는 거 좋지 않았겠지만, 만약 당신도 꿈이라면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너에게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이 난관을 극복해보자. 매일매일 용서를 구하고 또 빌 것이야. 너의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 이혼해주길 원해. 이혼을 해주는 것만은 안 돼. 어떻게 너와 헤어져야 할지 잘 몰라. 장모님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녀가 너무 걱정할까 봐 너가 엄마를 다시 일으키기 싫다는 게 이해돼. 내 입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줬으면 해. 불쾌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너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 꽤나 놀라실 텐데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함께 살아간다면? 그런 것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데 하루에 빨리 처리하고 제자리를 찾으면 돼. 구겨지게 행동하지 말고 내 짐을 챙겨서 사라져. 그 여자에게 가져. 뭐가 핑계로 여기에 와서 무릎을 꿇고 떨어지는 것이야. 저는 남편을 확실히 밀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며 절실히 소리쳤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을 저질렀어. 앞으로는 잘할게. 죄를 속죄할 기회를 주세요. 여보 계속 무시하고 있으니까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불평을 했어요. 경찰까지 나와서야 그때서야 죄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어요.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풍족히 받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놈은 바람을 피워서 완전 거지가 되었지만 아내, 언니한테도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 두 사람은 얼굴이 제대로 팔려서 회사까지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지들이 저지른 죄값을 톡톡히 받네요. 그럼 지금까지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